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정호 박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제 나이가 올해로 80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80세에 아직도 의사 일을 하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진료실에 출근하고 환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30년 전만 해도 저는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제가 50세 되던 해 갑작스러운 심장 발작으로 쓰러졌고 의사 동료들은 저에게 시한부 선고를 내렸습니다. 1년 넘기기 힘들 겁니다. 의사인 제가 다른 의사에게서 그런 진단을 받았을 때의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의사로서 다른 사람들을 치료해 왔지만 정작 나 자신은 왜 치료하지 못하는가? 그 질문이 저를 새로운 길로 인도했습니다. 저는 서양 의학만을 고집하지 않고 전통 한의학과 세계 각국의 식이요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건강하게 살아온 비결이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음식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년, 2년, 5년. 의사들이 말했던 시한부는 지났고 제 건강은 오히려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장 기능이 회복되었고 혈압도 안정되었으며 30년이 지난 지금은 50대 때보다 더 건강해졌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며 지금부터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50대, 60대, 70대, 몇 살이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60년 동안 연구하고 실천해온 장수 식단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도 건강을 되찾고 활기찬 노년을 맞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제 환자들 중에는 89세에 간경화를 이겨내신 분도 계시고 80세에 심장병을 회복하신 분도 계십니다. 모두 이 장수 식단을 통해 건강을 되찾으신 분들입니다. 계속 시청하시기 전에 이 소중한 정보가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건강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연구하고 실천해온 5대 장수 식품과 그 놀라운 효과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50세에 심장 발작으로 쓰러졌을 때의 이야기부터 더 자세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저는 대학병원에서 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보통 10시간 이상 일하고 식사는 불규칙했으며 스트레스는 늘 최고조였죠. 건강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정작 제 건강은 소홀히 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술 도중에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가빠지더니 의식을 잃었습니다.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동료 의사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심근경색이 심각했습니다. 심장 기능이 30% 이하로 떨어졌고 혈관 3군데가 90% 이상 막혔습니다. 스텐트 시술을 했지만 이미 심장 손상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제게 1년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학적 견지에서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한 판단이었습니다. 저도 의사였기에 제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느라 정작 제 자신은 돌보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 그리고 가장 큰 의문이 들었습니다. 현대의학이 이렇게 발전했는데도 왜 나 자신을 치료할 수 없는 걸까? 그때 문득 대학원 시절 한 은사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서양의학은 질병을 치료하는 데 뛰어나지만 동양의학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뛰어나다. 그 말씀에 힌트를 얻어 저는 퇴원 후 바로 전통의학과 식이요법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 인도, 일본, 한국의 전통의학 서적을 모두 뒤졌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몇 가지 식품들을 발견했죠.
그 중에서도 특히 5가지 식품이 심장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5가지 식품을 매일 조금씩 일정한 순서로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3개월, 6개월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매달 받는 심장 검사에서 수치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의사들은 제 상태를 보고 놀랐습니다. 심장 기능이 45%로 회복되었네요.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회복입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을 때는 심장 기능이 거의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식이요법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제 진료 방식도 완전히 바꾸게 되었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식이요법을 병행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제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만성 질환에서 회복되었고 건강한 삶을 되찾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30년 동안 연구하고 실천해온 5대 장수 식품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각 식품의 효능과 정확한 섭취 방법, 그리고 실제 환자들의 사례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수 식품은 들깨입니다. 들깨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익숙한 식품이지만 그 놀라운 효능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오메가3 성분이 생선보다도 높은 비율로 함유되어 있죠. 이 오메가3는 혈관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혈관 벽에 쌓인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가 심장 발작으로 쓰러졌을 때 가장 먼저 식단에 추가한 것이 바로 이 들깨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들깨를 어떻게 섭취하느냐입니다. 들깨유로 섭취하는 것보다는 갓간 들깨가루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들깨가루에는 오메가3 외에도 리그난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섭취법은 이렇습니다. 아침 공복에 갓간 들깨가루 1스푼약 오지을 꿀 반 스푼과 함께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갓간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들깨는 공기 중에 노출되면 산패가 빠르게 일어나 오히려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소량만 갈아서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환자 중에 김미숙 할머니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숙 할머니는 80세의 나이에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있었지만 부정맥 증상이 자주 나타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계셨죠. 그런데 들깨가루를 꾸준히 섭취하기 시작한 지 약 3개월 만에 부정맥 발생 빈도가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거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게 되었고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도 심장 기능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미숙 할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제가 80세에 이렇게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제는 손녀와 함께 공원도 산책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처럼 들깨는 단순한 양념거리가 아니라 우리 심장과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소중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들깨는 칼로리가 높은 식품이기 때문에 1일 1스푼 정도로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들깨가루를 구매하실 때는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시고 개봉 후에는 반드시 냉장 보관하세요. 들깨가루에서 고소한 향이 나지 않고 비린내가 난다면 이미 산패가 진행된 것이니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장수 식품은 청국장입니다. 청국장은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으로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건강을 위해 즐겨 먹어온 음식입니다. 콩을 삶아 발효시켜 만드는 청국장은 과학적으로도 그 효능이 입증된 슈퍼푸드입니다. 청국장에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유익한 균들은 우리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대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만성 질환의 상당수가 장 건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최근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청국장에는 나토키나제라는 효소가 있어 혈전을 분해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효소는 혈관 건강에 매우 중요한데 특히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청국장의 또 다른 놀라운 성분은 이소플라본입니다.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항암 효과가 있으며 특히 유방암, 전립선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가 있어 노년기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청국장은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침 식사에 현미밥과 함께 청국장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청국장 1스푼 약 15지을 현미밥 위에 얹어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청국장의 품질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많은 청국장 제품들은 발효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인공 첨가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좋은 청국장은 냄새가 강하고 실이 많이 생겨 쫄깃한 식감이 느껴집니다. 가능하면 전통 방식으로 제대로 발효된 청국장을 선택하세요. 제 환자 중에 이장인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장인 할아버지는 81세의 나이에 심한 당뇨로 고생하셨습니다. 혈당 수치가 300mg/dl을 넘나들었고 매일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도 많이 약해지고 손발 저림 증상도 심각했죠. 청국장을 포함한 5대 장수 식품을 꾸준히 드시기 시작한 지 약 3개월 만에 혈당 수치가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혈당이 140mg/dl 정도로 내려갔고 놀랍게도 인슐린 주사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는 인슐린 주사 없이도 약물만으로 혈당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고 시력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혈당을 꾸준히 관리하면서 손자, 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장인 할아버지께서 특히 청국장이 효과적이었던 이유는 청국장의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여러 생리활성 물질들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청국장을 드실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청국장에 들어있는 프로바이오틱스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매실청이나 레몬즙을 조금 첨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성 환경에서 유익균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국장은 항생제와 함께 섭취하면 그 효과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항생제 치료 중이라면 의사와 상담 후 섭취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장수 식품은 홍삼입니다. 홍삼은 동양의학에서 수천 년 동안 귀한 약재로 사용되어 온 인삼을 증기로 쪄서 말린 것입니다. 인삼을 증기로 찌는 과정에서 진세노사이드라는 성분이 더욱 풍부해지고 안정화되어 홍삼만의 특별한 효능을 가지게 됩니다. 홍삼의 주요 성분인 진세노사이드는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항염 효과가 뛰어나며 항산화 작용이 탁월합니다. 특히 피로 회복과 스트레스 저항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심장 발작 이후 연구를 통해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홍삼이 심혈관 건강에도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홍삼은 혈관 내피세포 기능을 개선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홍삼은 인지 기능 향상에도 효과가 있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들 중에는 홍삼을 꾸준히 섭취한 후 기억력이 개선되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홍삼을 섭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시중에는 홍삼 농축액, 홍삼 분말, 홍삼 캡슐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있지만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6년근 이상의 홍삼을 직접 우려 마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년근 이상의 홍삼 삼지약 작은 손가락 한 마디 크기를 얇게 썰어서
7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30분 정도 우려낸 후 아침 공복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수온이 중요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홍삼의 유효 성분을 파괴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홍삼은 다른 장수 식품들과 달리 꽤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홍삼을 매일 먹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실제로는 소량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제 환자 중에 최숙현 할머니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숙현 할머니는 75세의 나이에 면역력이 극도로 약해져 감기와 폐렴을 반복적으로 앓으셨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은 병원을 찾으셨고 늘 항생제에 의존하는 생활을 하고 계셨죠. 그런데 홍삼을 포함한 5대 장수 식품을 섭취하기 시작한 지 약 3개월 만에 감기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6개월이 지났을 때는 거의 병원을 찾지 않게 되셨습니다. 최숙현 할머니의 가족분들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는데 할머니가 요즘 정말 달라지셨어요. 병원에 안 가신 지가 몇 달째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는 할머니의 면역 세포 검사에서도 자연, 살해세포 NK 셀의 활성도가 크게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홍삼의 면역 증강 효과가 실제로 체내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과학적 증거입니다. 홍삼을 섭취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홍삼은 혈압을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혈압 약과 함께 복용할 경우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위궤양이나 위염이 있는 분들은 공복에 홍삼을 섭취하면 위장 자극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식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홍삼을 구매할 때는 신뢰할 수 있는 제조사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짜 홍삼 제품도 많이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품질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 장수 식품은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은 동양에서 오래전부터 약용버섯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표고버섯에는 렌티난과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면역력 강화와 항암 효과에 탁월합니다. 렌티난은 특히 면역 세포 중 하나인 NK 세포의 활성을 높여 암세포를 공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일본과 한국에서는 렌티난을 항암 보조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표고버섯을 꾸준히 섭취한 암 환자들의 면역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표고버섯의 또 다른 중요한 성분은 에르고스테롤입니다. 이 성분은 햇빛을 받으면 비타민 D로 전환되는데 비타민 D는 뼈 건강뿐만 아니라 면역 기능, 심혈관 건강,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표고버섯에는 구리, 셀레늄, 아연과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미네랄들은 항산화 효소의 활성을 높여 체내 염증을 줄이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표고버섯을 섭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말린 표고버섯을 물에 불려 국물과 함께 섭취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말린 표고버섯 2개약 10지를 물 500ml에 30분 정도 끓인 후 버섯과 국물을 함께 섭취하면 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팁 하나를 알려드리자면 표고버섯 국물에 레몬즙을 몇 방울 떨어뜨리면 비타민C가 표고버섯의 영양소 흡수를 도와 효과가 더욱 높아집니다. 또한 표고버섯은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식품이기 때문에 충분히 씹어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환자 중에 정도연 할머니의 사례는 특히 감동적입니다. 정도연 할머니는 70세에 위암 3기 진단을 받고 수술과 항암 치료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심한 피로감과 면역력 저하에 시달리고 계셨죠. 표고버섯을 포함한 5대 장수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기 시작한 지 약 3개월 만에 에너지 수준이 향상되기 시작했고 6개월 후에는 거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1년 후 정기검진에서 면역세포 검사 결과가 현저히 개선되었다는 점입니다. 담당 종양 전문의가 이런 면역세포 수치는 암 환자에게서는 보기 드문 경우라며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현재 정도연 할머니는 암 수술 후 5년이 지났지만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할머니는 특히 표고버섯을 매우 좋아하셔서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해 드시고 계시다고 합니다. 표고버섯을 섭취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표고버섯은 퓨린 함량이 높은 식품이므로 통풍이 있는 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버섯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표고버섯을 구매할 때는 자연 건조된 표고버섯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표고버섯의 각 부분이 두껍고 표면에 하얀 균열 무늬가 선명하게 나타난 것이 품질이 좋은 표고버섯입니다. 이런 표고버섯은 감칠맛이 더 풍부하고 영양소도 더 많습니다. 다섯 번째 장수 식품은 미역입니다. 미역은 우리 전통 식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습니다. 특히 산모들의 산후 회복에 필수적인 음식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나 미역의 효능은 산후 회복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미역에는 알긴산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알긴산은 체내 중금속과 독소를 흡착해 배출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 현대인의 간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환경 오염과 식품 첨가물로 인해 우리 몸에 중금속이 축적되기 쉬운데 미역이 이를 해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미역에는 요오드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갑상선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요오드는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합니다. 적절한 갑상선 기능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와 에너지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역에는 또한 칼슘, 마그네슘, 철분과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칼슘 함량은 우유보다도 높아 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호르몬 변화로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는 중년 이후의 여성분들께 특히 권장하고 싶은 식품입니다. 미역의 또 다른 중요한 성분은 후코이단입니다. 후코이단은 강력한 항염, 항암 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특히 결장암, 유방암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미역을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자연 건조된 미역을 된장국으로 끓여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미역 한 줌약 오지을 물에 충분히 불린 후 된장과 함께 끓이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은 미역을 다시마와 함께 조리하는 것입니다. 다시마에는 미역에 부족한 특정 미네랄과 아미노산이 들어있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의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김정은 할아버지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은 할아버지는 89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간경화에서 놀랍게 회복되신 분입니다. 40년 넘게 과도한 음주를 하셔서 간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되었고 폭수가 차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은 할아버지의 상태가 너무 심각해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의 자녀분이 저를 찾아오셨고 저는 5대 장수 식품을 권해드렸습니다. 특히 미역은 간 해독에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매일 미역국을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만에 간 수치가 개선되기 시작했고 6개월 후에는 폭수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는 간 수치가 거의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초음파 검사에서도 간 조직의 회복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김정은 할아버지는 90세가 되셨지만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실 정도로 건강하십니다. 할아버지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미역국을 끓여 먹습니다. 미역을 섭취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미역에 함유된 요오드는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혈액 응고를 방지하는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미역의 비타민 K 함량 때문에 섭취량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5대 장수 식품을 실제로 어떻게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 정보를 접하면 갑자기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려고 시도하지만 이런 급격한 변화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하나씩 차근차근 식단에 추가하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첫 주에는 홍삼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 주에는 들깨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는 청국장, 표고버섯, 미역 순으로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새로운 식품에 적응할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각 식품의 효과도 더 잘 관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아침 식사를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아침에 영양소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또한 아침에 좋은 식품을 섭취하면 하루 종일 에너지 수준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제가 실제로 실천하는 아침 식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상 직후 공복에 6년근 홍삼 3지을 7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우려 마십니다. 그리고 30분 정도 후에 갓간 들깨가루 1스푼을 꿀과 함께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고요. 그 다음 현미밥에 청국장 1스푼을 얹어 아침 식사를 합니다. 점심에는 표고버섯으로 끓인 국을 먹고 저녁에는 미역 된장국을 즐깁니다. 이렇게 하루 동안 5대 장수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정해진 순서대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제가 수십 년의 연구 끝에 발견한 것은 홍삼, 들깨, 청국장, 표고, 미역의 순서로 섭취할 때 각 식품의 효능이 극대화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각 식품의 영양소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설계된 순서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소량씩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많은 양을 한꺼번에 섭취하는 것보다 적은 양을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들깨 1스푼, 청국장 1스푼, 홍삼 3지, 표고 12개, 미역 1줌. 이 정도의 소량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5대 장수 식품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최소 1.5리터 이상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물은 영양소의 운반과 노폐물 제거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홍삼과 들깨를 섭취한 후에는 더 많은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계절에 따라 식품의 비중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여름에는 체내 열을 낮추고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 미역의 비중을 높이고 겨울에는 체온 유지와 면역력 강화를 위해 표고버섯과 홍삼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원칙은 자신의 몸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조절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체질은 다르기 때문에 5대 장수 식품의 효과도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식품을 섭취한 후 불편함을 느낀다면 양을 줄이거나 섭취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30년 동안 연구하고 실천해온 5대 장수 식품과 건강 비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50세에 심장 발작으로 쓰러졌을 때 의사들은 저에게 1년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80세의 나이에도 현역 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5대 장수 식품 덕분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시작하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60대, 70대, 80대, 몇 살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1년 후, 5년 후 완전히 다른 인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복잡하거나 비싼 방법이 아니라도 우리 주변의 평범한 식품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과 꾸준함입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없는 것 같아도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반드시 변화가 찾아옵니다. 또한 영상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질문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하나하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은 결국 자신이 챙기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세요. 그리고 그 변화의 기적을 직접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